민주당 전략공천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 맡고 계신 사선의 안규백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렵습니다. 모시기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네. 지난주부터 계속 섭외를 했는데 이제야. 그런데 이게 뭐 공천이 더 상황이 어려워져서 하루하루가 지금 하루 한 25시간 일하시죠? 언제 어느 때든 공천은 쉬운 게 있겠습니까? 네, 다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공천은 쉬울 수밖에 없고 네. 사실 정당의 공천은 정치의 최고의 예술이자 최고의 극점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고난도의 그 정무적 판단도 요하는 것이고요. 네. 집중과 선택도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의 요소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것이죠. 네. 언제 어느 시대나 쉬운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 지금 저기 귀 밑에 흰 머리카락이 안 보이던 흰머리카락이 보입니다. 뭐예요? 안 보이던 흰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공천 막바지입니까? 전략 공천은 한 몇 퍼센트 남았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완성된 건가요? 한 70%고 아마 오늘 내일 네. 사이에 예.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분구 지역만 빼놓고요. 예. 분구 지역은 어차피 29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분구 지역을 그 상황을 보고 본회의 통과를 보고 결정해야 되고 나머지는 아마 근일간에 오늘 내일 다 끝내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내일 사이에 한 90% 완성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것만 좀 물어보십시오. 그러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인터뷰에 응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요새 많으십니다. 첫 번째,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돼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것 같으면 진즉 이 문제 해결됐죠. 일각에서는 왜 결정을 못 하냐, 무슨 결정 어떤 허들이 있는 것 아니냐. 차마 장애란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씀도 하고 하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갈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총선의 전체적인 판을 보고 전략을 짜서 전술의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기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난하고 힘든 그런 과정입니다. 특히 우리 당은 광역단체장급 예컨대 충남의 전 양승조 지사, 인천의 박남춘 시장, 대전의 허태정 시장, 이광재 전 도지사, 또 이제 도지사급인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서 당세가 좋은 지역보다는 당세가 보통인 지역 가서 선전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접 주변부까지 파급 효과를 좀 미쳐달라. 예컨대 물컵이 여기 있으면은 컵이 깨지면 깨진 쪽만 물이 흐르지 두루 다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루 다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깨진 방향으로만 물이 흐르지 말고 두루 다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영향을 해달라. 그런 선한 영향을 미쳐달라.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지역구 전체에서 내 지역, 그러니까 성동, 갑, 요것만이 아니라 예컨대 임종석 실장 정도 되면 서울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인접 지역의 몇 군데 정도는 전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판도를 좀 좌우해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대장주 역할이요? 아니,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임종석 실장이 이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임 실장님의 본인의 그 예전에 출마했던 지역이 아무래도 사람이 애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또 지인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지자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런 복합적인 고려를 본인이 하셨겠죠. 그래서 그 지역을 고수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송파 갑으로 좀 가시면 어떻겠냐라 제안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거기는 못 가겠다.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중성동 갑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핑퐁을 해오고 또 토론을 해오고 논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양승조, 이광재, 허태정 이 세 분은 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른바 이제 험지 출마를 한 거네요. 중험지. 그렇습니다. 험지, 준험지에 네, 그러니까 네. 좀 가서 해볼만 하긴 한데 민주당으로서는 좀 어려운 지역구로 가서 이제 하는데 임종석 전 실장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일단 하나 해주시는 거고 송파갑으로 가라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을 했다는 거니까요. 비판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이 좀 있으신 거죠. 본인의 생각이 네, 확고하다. 네, 예. 뭐 저도 총선을 출마하는 입장에서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예, 기억도 근데 바꾸는데. 그건 예. 비판을 하기는 생각은 없고요. 예.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해를 합니다. 예.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총선 판세가 반전을 거듭하겠지만은 네. 현재로서는 유리하다가 불리하게 또 다시 또 이렇게 예. 그 형세가 지금 약간씩 변하는 이런 예. 와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터닝 포인트를 한번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송파갑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동갑은 줍니까? 그 이제 오늘 아마 네. 잠시 후에 네. 전략공천위원회가 지금 개최가 되는데요. 네. 거기서 아마 어제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네. 오늘도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이어져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초 어제 이광재 전 지사의 지역이 분당갑으로 결정될 때 이때 같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광재 전 지사는 결정이 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결정이 안 된 이유는 앞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살펴봐야 되는 어떤 까다로운 이유나 조건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 그것을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 정말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네. 네. 지금 그 말씀하실 수가 없다라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을 드리면 저를 다음에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아꼈다가 말씀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2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선거구 획정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도 분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구라기보다는 합쳐지는 지역구라고 해야 됩니까? 종로하고 중구가 네, 합쳐지고 오늘 아마 오후에 예.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요. 네, 종로 중구가 합쳐질지 예. 아니면 그대로 그걸 합치고 성동을 가불로 나눌지 예. 그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종로 중구가 합쳐지어서 성동 가불이 나눠지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중앙선관위 국가 중앙선관위 안을 보면은 네. 종로 중구는 합구고 합치고 합구. 성동은 가불로 분구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오늘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만약 이게 결정이 되면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공천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봐야죠. 예. 네, 지금 뭐 예단할 수 없지만은 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로 중구가 합구가 되면 그 지금 나와 있는 종로의 곽상원 변호사하고 중구의 박성준 의원 네. 두 사람이 경선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합구가 되면. 뭐 경선할 수도 있고 예. 또 기존의 자기 지역구인 성동 갑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건 제가 박성준 의원이 성동 갑으로 가면 박성준 의원하고 임종석 실장이 경선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제가 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예. 아, 답답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이게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공천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칩니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는 경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예술이기 때문에 유기체적 성장점이 저는 정치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네. 살아가는데 그 항상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예단하기는 곤란하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오래 끌 문제이냐에 대한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4주차거든요. 이게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가미돼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캐던 한 말을 결정을 못한 겁니다. 왜 우리들 빨리 결정을 안 얻고 싶겠습니까? 또 허들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바다를 넘어서 건너서 우리의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험난한 태풍의 바다에서 명선장을 만나야 항해를 잘할 수 있는데 네. 그 항해를 잘할 수 있는 선장이 누군가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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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풍에 돛달고는 누구나 갈 수 있지만은 네. 삼각파도가 치고 비바람 몰아칠 때 그 명항해사가 누군가 네. 그걸 찾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고 시간을 많이 걸리는 것이지 그런 당내의 어려움을 판사를 알고도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보라면 제가 바보인데 지혜롭게 대처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임종석 실장은 이 성동갑의 명항해사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명항해사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명항해사를 지금 찾는 중이다. 네, 아직 못 찾았다. 그러니까 성동갑의 이 삼각파도를 헤쳐나갈 명항해사는 아직 찾지 못했다. 민주당이 찾는 중이다. 네. 아직은 못 찾았다. 그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일 찾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전사 3인방. 네. 예,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예. 이 세 분에 대한 공천 문제도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이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네. 본인 지금 불출마까지 포함해가지고 선당우사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데 당에서 아직 전화가 없다. 어디로 가라는 말이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빨리 결정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여전사 3인방이라 제가 이제 닉네임을 했는데요. 네. 여전사 3인방에 대해서도 금명간 이제 다 왔기 때문에 네. 바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어느 분을 하고 어느 분은 안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 네. 또 주변에 미치는 이런 영향 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분 세 분은 수도권으로 배치가 됩니까? 서울입니까? 서울도 배치되는 분이 있고 예. 또 수도권으로 배치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세 분이 네. 전부 서울은 아니고 네. 일부는 서울, 네. 일부는 수도권. 네. 그러면 추미애 전현희는 서울, 이현주는 경기 이렇게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의 의원님하고 제가 스무고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공천의 기준을 네. 적재적소가 아닌 적소적재로 표현을 했거든요. 적소적재. 네, 예. 적소적재. 그러니까 당신은 잘하니까 아무데나 잘할 수가 있어가 아니고 네. 그 맞는 장소와 위치와 지역에 네. 그 합당한 인물이 가야 그 선거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카드만 볼 게 아니라 상대당 카드도 보면서 그 카드가 어떤 카드가 나온가에 대해서 그에 대한 매칭이 되고 네. 빅매치가 이룰 수 있고 네. 거기서 부업 조성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네. 이런 것을 지금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님께서 라디오 출연하셔가지고 성동갑구 같은 경우에 윤희숙 전 의원의 대비되는 아주 공격적인 어그레시브한 사람을 이 지역이 맞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 여전사 3인방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분이 그 지역에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게 그분이 어떤 분이냐가 다를 수 있지만은 네. 대강의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어떤 후보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있으면은 아마 그 세 분 중에서도 고려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3인 중 한 분이 고려 대상 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좁혀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임종석 실장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 아직 카드도 살아 있죠.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그 송갑석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전사 트리오 이기려고 하는 공천이 맞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고요. 서른 의원의 경우에는 이현주 의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재명 대표 저격할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안규백 위원장께서 이 여전사 3인방을 이기는 카드로 판단한 명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세 분들이 네. 다 각기 전직이나 혹은 걸어온 삶의 궤적들이 네. 누가 보더라도 그 분야에서 어떤 일가를 형성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네. 승리의 원리관을 썼던 분이고요. 네. 또 추미애 대표는 법률가로서의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려운 고비마다 어떤 역할을 좀 하셨던 분이고 네. 또 이현주 의원은 우리 당에 있다가 국민의힘 갔다 다시 이제 복당을 하셨는데 네. 복당하면서 본인이 뭐 반성을 했습니다마는 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네. 어쨌든 경제인 출신으로서 7, 8, 9 세대에 상당히 호소력이 있고 우리 당 측면에서 보면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은 중도층에서 보면은 또 젊은 세대들이나 7, 8, 9 세대들 보면은 상당히 소구력이 있는 그런 캐릭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그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맞는 그 지역에 가면은 저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것을 좁은 시각에서 보면은 상당히 옹색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목적하는 다다른 목적지가 다릅니다. 네. 따라서 수도권은 다양한 팔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각기 고유의 그 향기가 있습니다. 네. 그 컬러가 있습니다. 네. 그 컬러에 맞게끔 공천을 해야 된다. 공천을 해야 된다고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왜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까? 이제 송갑석 의원께서는 제가 뭐 그 부분에서 뭐 토론은 안 했습니다만은 네. 뭐 여러 가지 뭐 지난번 그 검찰 독재 항거한 이런 부분들 네. 또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본인으로서는 미흡했다고 판단을 하시기는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탈당을 한 사람을 왜 물론 제가 영입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 탈당한 사람을 왜 데리고 와서 그러냐 뭐 이런 뭐 비판적 시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싶은데 지금은 총선 승리가 목적입니다. 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잡는 것이 저는 최고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할 때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 독재와 네. 싸우려면.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를 독재로 규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독선 독재라고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독선 독재. 예. 예. 악마와도 저는 손을 빌려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악마와도 손을 빌려서 싸워서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 야당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사람뿐이 없습니다. 네. 여당은 다양한 정책적 요소와 또 공기관 자리도 많이 이렇게 네. 있고 뭐 네. 이게 떡고물도 맞죠. 많고 그러는데 네, 네. 야당은 기본적으로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뚜막 신사라도 좀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뚜막 신세라도 좀 져야 된다. 네. 그 어제 황운하 의원, 그 대전 중구 지역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성남 분당구도 전략 지역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리고 어제 의결한 데는 서울 영등포 갑의 최현일 전 구청장, 그 다음에 네. 성남 분당 갑의 이광재 후보, 네. 마포 갑의 이지은 후보, 네. 지금 이제 노웅래 의원 농성하는 지역구죠. 그리고 광주 서울의 양부남, 김경만, 김광진 세 분이 이제 3인 경선. 그리고 용인시 정은 100% 국민 경선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예. 예,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전문성, 네. 또 연고, 네. 그리고 상대 후보에 맞설 수 있는 칼라. 네. 그리고 이제 이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단독 후보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의 그 제 세력들의 통합과 화합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특정 후보를 단독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파열음이 상당히 클 것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렇게 각 세력들의 경쟁을 해서 화합적 통합을 이루라 네. 뭐 그런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용인시정은 네. 경선을 하려고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네. 다양한 옵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외연을 확대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분들을 하여금 붐업을 일으켜야 이 지역은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모 경선을 하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 지금 이광재 대 안철수 구도가 이제 딱 잡혔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판세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지 않나 싶어요.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 예. 그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새 철수가 아니고 네. 과거 철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과거와 미래의 싸움으로 구도로 가면은 네. 저는 좀 승산이 있다. 우리 당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네. 굉장히 이광재 지사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한 네. 두세 번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광재 지사도 의지가 강하고 네. 그래서 이광재 전 지사를 네. 후보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여러 세력도 같이 가야 되니까요. 네, 이 마포갑 같은 경우는 지금 노웅래 의원이 농성하고 계시고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지훈 후보로 그냥 전략 공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웅래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가 되는 거고, 근데 이분은 이제 지금 계속 단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우리 공간에서 노웅래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소명을 듣고 네. 저희 공간의 구성은 당외 네. 바깥 외부 의원들이 50% 이상입니다. 청년 예. 여성이 또 반드시 또 30%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 외부 인사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의정 활동을 같이 했던 동료 선배 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데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잔인하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금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상대 당이면 막 하겠는데 당내 네. 의원들한테 말씀 드리기가. 당내 선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계속 이렇게 한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민주당 관계자분들 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탈당 안 하시니까 탈당 안 하고 단식한다는 것은 수용한다는 뜻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 표현보다는요. 네. 노승환 전 국회 부의장이 5선인가 하셨고 네. 또 선대에서 5선 하셨고 본인이 네. 좀 4선한 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반세기 이상을 거기서 현역 국회의원 하셨는데 집안이. 네, 하셨는데 그런 집안의 정통성과 역사성이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통과 역사성이 있는 분이 네. 미래를 내다보고 또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는데 섣불리 탈당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그분의 마음을 붙잡고 다음 기회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더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웅래 의원이 실컷 미워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 가슴이 아픈데 이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예.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저는 수용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그 국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돈봉투 의혹을 제기를 한 거고 본인은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그 이제 재판 과정 중이기 때문에 네. 그 뭐 유무죄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어쨌든 그분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당의 괴와 네. 함께 할 걸로 저는 믿고 있고 충분히 지금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10분 이해를 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사실 이지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직 이제 총경 경찰 출신이고 아니 경무관까지 했죠. 잠깐. 경무관. 네. 네. 경무관까지 하고 이분이 어쨌든 지난번에 경찰국 신설. 예,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목소리를 냈던 분인데 신인이란 말입니다. 정치 신인이고 이 지역에 가서 혼자 하기 어려워서 어쨌든 민주당의 어떤 그 조직의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선거 승리 가능성은 저쪽은 일단 조정훈 의원이 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분을 만나서 면담을 해보니까요. 네. 상당히 바람개비 같아요. 바람개비? 예. 예. 바람개비는 돌아가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람이 안 불면 돌아가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걸 들고 산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분 같아요. 아주 에너지가 뭐라고 표현해? 다이나마크다 할까? 네. 아주 이게 정치의 영역이란 게 네. 1 더하기 1은 2가 산수고 네.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는데 네. 이것은 정치적 가능성과 효용성, 추리적 상상력 발동이 정치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충분한 그럴 만한 소질과 소양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을 뒤집을 소양과 소질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요. 예. 주변을 사람들을 이렇게 신바람 나게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딱 보고 바람개비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지은 후보는 바람개비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역동성이 잠재적인 역량이 강한 분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22년을 살았습니다. 네, 본인이 22년 거주했고,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문성 그리고 지역 연고 뭐 이런 거를 따져서 지정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주신 걸로 압니다. 어쨌든 본선 경쟁력이 중요한데 이지은 후보와 조정훈 후보가 경쟁했을 때 이지은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정당을 바꿔서 본인의 이해관계와 이념에 달리 정당을 바꿔서 또 지역을 A에서 B로 옮겨가지고 당선된 사람은 열에 11명도 못 봤습니다. 열에 11명도 못 봤다. 거의 없습니다. 예. 네. 이현주 의원도 당을 많이 바꿨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도 본인이 감수를 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런 점이 있다. 네.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에 갔더니요. 어디 광주요? 전남. 네, 전남 광주 저희가 이제 민심 투어를 했거든요. 네. 민주당 현역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한 점수를 주셨어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돌풍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소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변함이 없다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광주 서을에 양부남, 김경만, 김광진 이 세 분의 이제 3인 경선을 하기로 했는데 그 세 분이 경선을 해서 만약에 이제 두 분이 올라오면 결선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종다수입니다. 종다수. 그러면은 선순위로 이제 1%라도 더 많으면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종다수입니다. 한 표라도 많은 분이 이제 당선되고 끝나는. 그러면 사실상 결선 투표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들도 다 그렇습니까? 서울, 강북이나 뭐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5명 이 정도 되는 경우에는 이제 결선을 투표를 하고 전주는 결선 투표를 합니다. 거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3명 가지고는 결선 투표가 없고 그냥 종다수로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 경선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탄희 의원 불출마한 용인청 경기도 여기는 그러면 어떤 방식의 국민 경선을? 국민 경선이라고 하면은 기존 경선은 당원 50% 플러스 국민 50%인데 국민 경선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 유권자한테 묻는 100% 경선입니다. 100% 국민 경선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제 당원이나 뭐 지지자들이 다 같이 섞여 있겠죠. 예. 그것을 일컫는 것이 국민 경선입니다. 아, 그러면 뭐 모집단은 한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할 때, 선관 요청할 때 약 5만 명 가지고 합니다. 5만 명. 네, 샘플이 5만 명. 샘플이 5만 명. 5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 경선으로 그렇습니다. 결정을 하게 된다. 네. 아, 이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겠는데요. 죽겠습니다. 그 서대문갑 이 지역은 지금 청년 전략 그렇습니다. 지정이 됐어요. 예. 45살 미만의 청년들 대상으로 슈퍼스타 K 방식으로 한다. 예. 이거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 지역은 또 여기도 국민 경선입니까? 아니면 이 지역은 또 다른 방식? 먼저 응모를 해서 네. 응모를 해서 45세, 만 45세. 네. 그러니까 1979년생까지 가능합니다. 예. 응모를 해서 예. 저희 전략공간에서 면접 인터뷰를 다 하고 네. 압축을 이제 뭐 먼저 하고 8명 정도로 하지 않겠습니까? 8명. 예. 예컨대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8명 정도 하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압축이 되면은 네. 뭡니까? 그 국회 대회의실에서 어떤 그 개인 PT 내가 이런 상품이다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질의응답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거기도 이제 국민 경선으로 지역 서대문갑 유권자한테 묻는 그런 경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중앙위원으로 하여금 중앙위원 약 610여 명 되시는데 그분들 하여금 모바일 투표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은 가능한데 아직 그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절차는 정해졌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이게 국민 면접을 통해서 압축을 해서 아예 그 뭐 샘플 뭐 한 5만 명 정도에서 국민 경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중앙위원 대상으로 여론조사해서 모바일 투표로 결정할 모바일 투표. 그 개인 PT를 보고 또 토론 질문을 보고 이분의 성향과 또 소양과 영향이 어디까지인가를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로 하면은 국민 경선을 할지 아니면 중앙위원 모바일 투표를 할지 그것을 이제 당에서 결정을 아마 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29일 사흘간 이제 서류 접수를 받기로 했는데요. 많은 후보자들이 오고 있습니까? 지원자가 많습니까?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사실 한 사람을 키우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호남에서 현역 의원들 물갈이를 다 하는 걸 제가 보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도 하나의 전문 직역이고 영역인데 저렇게 한 번 하고 후보를 국회의원을 바꾸면은 그 지역사회와 정치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좀 채워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계속 정치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항상 초선이나 이런 분들이 오고 그러면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메커니즘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실패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럽 같은 나라들은 10대 때부터 당원으로 가입해서 정치 훈련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훈련과 트레이닝 과정이 저는 필요한데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좀 키워주고 밀어주고 돋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장 단칼에 이 경험 보고 야 참 역동성 있는 국민 측면에서는 좋은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 8도에서 그 이제 45세 이하 뭐 컷오프 되거나 뭐 기회를 잃은 경선 탈락자들이 대거 와서 지원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올 수는 있대. 지역에다 만약에 응모를 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지역 공모를 탈퇴를 하고 아마 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A라는 지역에 했는데 다시 이쪽으로 서대문 갑으로 하는 것은 이중 등록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허용이 안 될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그 지역을 탈퇴하고 여기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끝까지 경선 레이스를 밟을지 경선을 하면 또 무소속으로 또 출마도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룰을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청년 정치를 저희들이 많이 또 청년 특구도 만들고 젊은
30대들도 공천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는데 네. 국민들이 젊은 사람에 대해서 네. 필요하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많은 응원과 애정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화성정 네. 여기가 이제 그 분구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화성이 지금 가불병인데 네. 병정으로 되는데 예. 소위 거기는 말해서 동탄 1, 2입니다. 네네. 동탄 1, 2. 예.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탄 1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동탄 1은 이제 신규로 네. 분구가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신구가 생기는 거고요. 예. 신규. 예. 예. 근데 이제 거기는 공룡은 현대자동차 사장이 지금 내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게 이제 분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내정이 돼 있고 분구가 확정되면 발표를 하는 그렇습니다. 방식으로 공룡은 예. 네. 현대차 예. 사장을 예. 발표하는 것으로 될 예.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용기 의원이 네. 있고 그다음에 진석범 네. 예, 이 대표의 특별 보좌역으로 활동을 했고 조대현 네. 전 김부겸 국무총리 민정실장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경선 후보로 뛰고 있는 건가요? 예, 이분들은 좀 어떻게 정리 조정이? 그러면 이제 정의란 지역에서 네. 아마도 정의란 지역에서 예. 그분들이 제한 경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한 경선을 해야 네, 된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도 지역에서 열심히 뛰셨기 때문에 네. 그것을 배제하고 새로 한다는 것은 네. 어려움이 있고요. 예. 그분들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네. 제한 경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디 발표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이 방송 끝나면 바로 가서 하고요. 예, 회의를. 예, 예. 또 오후에 늦게 네. 밤에까지 오늘 아마 날밤 새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예 그냥 날밤 새서 해서 예. 내일 아침 먼동이 트며 발표가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오늘 늦게까지 가급적 기자들을 생각해서 좀 일과 시간 안에 발표를 해주시면. 뭐 발표는 뭐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고요. 예. 예. 회의를 오늘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예. 회의에 가셔서 네, 예. 날밤을 새더라도 빨리 끝내야 되겠다. 네, 예. 그럼 발표는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고 오늘 밤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예. 지금 본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가 급한 상황이어서 그런 측면이 있겠어요, 후보들이. 역산하면 이제 44일 정도 아마 네. 남았을 것 같은데 예.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제 빨리 좀 결론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광명을도 오늘 발표합니까? 내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광명은 오늘 발표가 아마 내일 아마 할 것 같은데. 예. 오늘 하거나 내일 할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 예.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얘기 안 해주실 거죠? 오늘 인터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심사를 아직 안 해봤는데 제가 전략공안위원장이지만 그걸 제가 독단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예, 민주당은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네. 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원탑이지만은 네. 저희들은 전략공간이 일반 공간이 검증위원회 또 그 인재영입위원회 이렇게 상호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하위 평가도 네. 2015년도에 김상곤 위원장께서 만들으셔가지고 네. 2016년도에 20대 총선은 20% 이하는 무조건 컷오프 시켰는데 너무 잔인하고 과하다. 그래서 10%는 30포인트 감점, 네. 20%는 20포인트 감점. 그래도 경선하면 현역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과학적 시스템을 이미 8년 전부터 도입을 해서 네. 의원 상호 간의 평가 네. 또 뭐 그러니까 4개의 과제 인식, 11개의 부제, 네. 30가지의 항목들이 다양성이 있어가지고 네. 나름대로 그런 시스템과 이런 그 캐테고리 범주를 네.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예. 그것이 어제 오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11월달 국가 뭡니까 정기국회 끝나기 직전에 11월달에 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답변 평가를 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요소들을 좀 예. 이 편집이나 이런 방송에서 예. 유튜브에서 좀 예.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잘 말씀을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어제 그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MBC 라디오 방송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원래 그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다면 평가가 전반기에는 못하고, 후반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역 활동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반기는 못하고 후반기 한 번만 해가지고 결정이 됐고, 공교롭게도 그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고, 그때, 의외로 30표 이상의 그 가표가 나와서 대체로 이게 의원님들끼리 그리고 당직자들 간에 여러 가지 다면 평가에서 그분들이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민주당 안에 있더라라는 얘기 제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면 평가라는 게 지역 당원들 여론조사, 네. 또 지역 유권자 여론조사, 네. 당 사무처 220명 여론조사, 네. 또 다면 평가, 그다음에 네. 국회 보좌진들 네. 한 방에 2명 보좌진들 네. 180, 360명 네. 다면 평가.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바이러스가 끼는 것은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다. 저는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각기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네. 획일적으로 네. 단편적으로 단선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팩트 정리를 하자면 민주당은 2015년 김상곤 혁신위 때 만들어졌던 평가 툴이 있고 네. 그 평가 툴은 대단히 세부 항목이 많아서 30여 개 이상의 세부 항목이 있고 네. 거기에 점수가 다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서 그 점수가 있고 거기에 포함된 다면 평가도 보좌관 360명, 당직자 220명 이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거지 국민의힘처럼 뭐 당 비대위원장이 그 당 기여도 15점 이렇게 쥐고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다 요소는 없다. 그런 요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이렇게 오랫동안 전통 속에서 시스템 공천을 해오고 있는데 언론이 이 문제를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네, 지금 그래서 편의점이 열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이거 좀 여쭤볼게요. 안기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네. 이분이 이제 도봉갑에 네.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네. 왜 안기령입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지역이 여성 의원 지역이었고, 네. 그리고 도봉갑이 상대당이 안기령 후보와 비슷한 연대, 네. 연배 한 2살 정도 차인가요? 연배의 젊은 청년 후보였고. 네. 또 지역의 당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세가 네, 강한 지역에서 네. 또의 그 기존의 후보들과의 인재은 후보와의 역학관계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 안기령 우리 상근 부대변인을 그쪽으로 지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재근 의원은 유은혜 전 부총리를 그 전략 공천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는 김남근 변호사를 생각하고 있다.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기령 부대변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 결정에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컸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공관위원장이 예. 헛바지가 아닌 이상에 예. 예. 제 판단적 요소와 예. 공관위원들의 그 생각이 들어간 것이지. 예. 대표께서 이 지역을 안기르게 하면 좋겠다. 예. 만약에 권유를 하시더라도 예. 그 지역에 부합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판단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곳은 여성 후보 지역이었고, 여성. 그 다음에 상대 당이 네. 비슷한 나이 또래고, 예. 그래서 굉장히 매칭 포인트가 된다, 빅매치가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누구죠? 이지은 후보처럼. 네.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네. 이분 또한 이제 조직의 도움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그 인재근 의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제가 주변 취재해 보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역의 권한과 권력을 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양하고 넘겨주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의 한계상 네. 그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인연이 뭐 통화를 했고 네. 아마 오늘 이제 안기령 네. 부대변인이 만나서 여러 가지 상의하는 그런 과정을 아마 밟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네. 우리 당의 정신적 뿌리이자 지주인데 네. 협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아마 소리를 버리고 대의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진 인재근 의원님의 그릇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예. 제가 평소에 누님 그러는데 인재근 누님. 네, 인재근 누님께서 예. 아마 그렇게 해주시라고 저는 예. 굳게 믿고 예. 제가 이 얘기를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리를 버리고 대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걸로 기대한다. 네. 예, 이 정도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또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네. 예,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하는 비위 좋은 아청꾼만 살아남는 정글이 돼버린 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4월 11일 날 되면은 네. 누가 승리의 원리안을 쓰고 네.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아마 보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 대표의 말씀은 저는 예. 범정보다도 좀 울림이 있어야 되고 예. 절대로 젓가락으로 냄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좀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상당히 세게 민주당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여당 대표가 야당 공천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다 코멘트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임금은 임금돼야 되고 신하는 신하돼야 되고 네. 아버지는 아빠다워야 되고 네. 자식은 자식돼야 되고 네. 근데 다 와야 된다. 네, 다 와야 된다. 다 와야 된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다운지 안 다운지 대표답지 않다, 대표답다 이런 평가는 국민의 몫이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황운하 의원 앞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소병철 의원, 네. 예, 법사위 간사하셨는데 소병철 의원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구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도 전략지역구가 되는 겁니까 그럼? 저희 당원상에 보면은 네.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거나 네. 또 고리된 지역, 또 분구 지역, 그다음에 우리 당의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2번 이상 연급 후 패한 지역, 네. 이런 지역은 전략으로 지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전략 지역은 우리 당원상에 100분의 20, 다시 말해서 약 50개 지역구 정도는 전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략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종료가 될까요? 늘어나든 더 줄어든지 간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네. 벗어나면 이제 일반 공관이사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50개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 몇 개 정도가 만약에 이제 분구까지 포함하면 42개 정도? 42개. 그래도 이거 굉장히 많은 네, 분구 정도. 예, 네. 42개 정도는 굉장히 큰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민주당의 전략을 담당하시고 그다음에 선거 관련해서 사무를 굉장히 많이 담당을 해오셨습니다. 사선 국회의원이신데요. 네. 이번 총선 판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판세는 이제 이 공천 과정에서는 야당은 항상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나 잡음이 있었고 네. 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제 단일 대오를 형성을 해서 네. 선대위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미래 가치를 심어주면은 네. 워낙 이번 총선은 민생이 힘들고 네. 또 정권 3년차 심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네. 다 모든 생각이 있으신 또 네. 뜻이 있으신 국민들이 이 대의에 동참해 줄 거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선대위가 출범을 하게 됩니까? 이번 주에?
아닙니다. 예. 이번 주 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면은 예. 공천자 대의를 하면서 선대위가 네. 뜨지 않겠습니까? 예. 뜨면은 새로운 미래 가치에 대한 역동성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략공관위가 이제 밤을 새워서라도 오늘 내일 마무리를 짓고 그럼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선 지역구들이 좀 남아 있어서 경선은 하고 일반 공관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번 주 안에 대충 공천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큰 틀에서는 거의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뭐 소소하게 쟁점이 있는 지역 뭐 두세 군데 빼놓고는 아마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근데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뭐 데이터 전문가들이 네. 뭐 일단은 좀 친민주당 성향의 데이터 전문가들은 민주당 우세로 네. 또 친국민의힘 그 데이터 분석가들은 국민의힘 우세로 또 저 최병천 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5석 정도 질 거다. 뭐 또 그리고 장성민 의원 전 그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죠. 미래전략기획관인가요? 이분은 또 160석을 국민의힘이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을 막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대진표도 정확하게 안 짜여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대체로 옳다고 봐야 됩니까? 뭐. 한두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많은 대중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지난 1990년도 1월 1일 날 3당 야합할 때가 219석인가 17석인가 그랬습니다. 네, 3당 야합할 때. 네, 근데 그 이듬해 총선을 치르면서 1년 6개월 총선을 치르면서 149석 과반이 안 됐습니다. 네. 그때 지금 34년 전인가요? 네. 그때는 아주 92년 총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부독재 철권 통치에서도 140 3당 야합할 때 219석인가 그랬는데 219석이군요. 네. 219석이 그다음 총선에서 149석분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정권 3년 차는 과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 총선이란 것은. 예. 4년 차가 되면 미래 권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과거에 대한 평가인데 예. 총선은 예. 그걸 보고서 국민들이 그걸 이 윤석열 정부를 찍을 수 있겠습니까? 예. 2년 문제, 민생고. 예. 사과 한 알에 5천원에서 7천원이고 배 한 알에 7천원에서 10,000원 가더라고요. 제가 시장에 보니까요. 가보시니까. 이런 민생고가 지금 말할 수 없이 굉장히 지금 도탄에 빠져 있고 예. 힘듭니다. 지금 예. 아우성입니다. 지금 아우성입니다. 예. 굉장히 저는 극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심판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어떤 소구력과 어떤 내용과 컨텐츠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과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마 국민들이 그냥 코웃음 치고 지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 옥동자를 낳긴 진통을 상고를 겪어야 옥동자를 낳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저런 일이 마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네.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해서 야당에 대한 지지가 다시 돌아와서 국민적한테 사랑을 받지 않을까. 네. 지난 4년 전에도 네. 저희들이 한 달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형국이었습니다. 이제 43일인가 4일 남았는데 저는 앞으로도 두세 번의 변곡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세 번의 변곡점이 더 있을 거다. 네.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이것만 여쭤볼게요. 네. 회의 때문에 가셔야 돼가지고 전략공관이 회의를 하셔야 돼가지고 그 29일 쌍특검 재의결 표결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 민주당 이탈표가 상당히 있을 걸로 보십니까?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이 정치적인 이 상황에서 다소 서운하고 아쉬움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당을 같이 해왔던 선배 동료 후배 의원들께서 아마 이 큰 도도한 이 장강의 안무에는 같이 동참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략공관위원장 임명되신 다음에 처음 모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략공관위가 거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모셨는데요. 그 오늘 내일 사이 끝낸 다음에 평평 차원에서 한 번 더 모시고, 그때는 좀 부드러운 걸로 좀 많이 물어주십시오. 예, 그때는 좀 제가 사납지 않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네. 지금 뭐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시스템도 돌아가는데 제가 말한 것은 좀 도를 넘은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자제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많은 시청자분들도 함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전략공관위 활동이 끝나면 그 시점에 또 한번 모셔서 총평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